여기까지가 캐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캐시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이제 캐시에 대한 설명은 다 아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폐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현금, 나머지 하나가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입니다.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화폐 두 번째, 화폐 범위 중에 이전 가능.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지우면 되죠. 재밌네요.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이때 이전은 옮긴다는 뜻이죠. 옮긴다, 이전하다, 트랜스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영어로는 transferable. 아까 말씀드렸죠? 요구불 예금은 demand deposit. demand deposit. 자, 화폐는요, 모든 요구불 예금이 다 화폐인 게 아닙니다. 기존 경제학에서 이런 거 구별 안 하죠.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만 화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란 뭐냐 하면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전 제도하고 이전 제도, 트랜스퍼 시스템입니다. 이전 제도. 옛날 제도가 아니고 이전한다. 이전 제도. 다시 말하면 트랜스퍼 시스템. 트랜스퍼 시스템. 이전 제도를 수반하는 혹은 이전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요구불 예금을 우리가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전 제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요구불 예금은 그건 이전 불가능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시 입출금 예금이잖아요. 수시 입출금 예금. 수시 입출금 예금 중에 이전이 가능한, 이전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요구불 예금을 우리가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고, 이게 화폐입니다. 예금 중에서는 이게 화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제도가 어떤 게 있냐? 이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이전 제도는 수표 제도입니다. 수표 제도. 여러분, 수표. 당좌 수표, 자기압 수표 이런 게 있죠. 당좌 수표, 자기압 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편화된 제도가 있죠.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이체 제도입니다. 온라인 이체 제도. 이게 이전 제도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없었죠. 아주 옛날에 보면 수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표만 끊어가지고서 예금을 이전시키는데, 자, 지금은 이제 이 수표 제도는 점점점, 여러분 수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시죠, 그죠? 거의 안 써요. 조폐공사가 수표 찍어서 버는 돈이 많이 줄었다 그러죠. 네, 줄었다 그러고 요즘은 거의 이제 온라인 이체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온라인 이체 제도가 이전 제도인데요. 우선 이 온라인 이체 제도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 입출금기 제도. ATM이라고 하죠,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System. 텔러가 말하는 사람을 텔러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근데 또 텔러의 또 다른 뜻이 뭐죠? 텔러. 텔러는 은행 창구 직원을 텔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utomated, 자동화된 텔러 머신 시스템. 그러니까 기계가 은행 창구 직원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갖고 automated teller machine system, 이게 ATM 제도죠. 그 다음에 우리 전화로 이렇게 이체하잖아요. 폰 뱅킹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직불카드 제도 이런 것들이 온라인 이체 제도인데요. 여러분 은행 창구 이체 제도 있죠. 은행 창구 이체 제도. 이것도 온라인 이체 제도입니다. 사실은 은행 창구 제도, 이것이 온라인 이체 제도의 원형입니다. 원형. 자, 그러면 왜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 화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할까요? 국민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계좌. 경제주체 A에 국민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으면 계좌 잔액이 0으로 돼 있겠죠. 그런 여기 이제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데 공이 담겨 있어요. 공이. 제가 점점점점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런 공. 이 가공의 재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찍혀 있는 거, 이런 공이 담겨 있으면 이 공이 예금인 겁니다. 공이 예금이에요. 예금은 제가 아까 가공의 재화라고 그랬죠. 가공의 재화인데 예금을 담는 그릇은 계좌고요. 계좌입니다. 계좌. 어카운트죠. 어카운트. 그러니까 요 그릇이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고. 여기 들어가 있는 공, 이게 예금. 다시 말하면 디파짓입니다. 하나면 A 디파짓. 여러 개 있으면 디파짓.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겠죠. 이게 예금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 왜 화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여기 B의 계좌가 있겠죠, 이렇게. 예. B도 B의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계좌라고 그럴까요? 신한은행 계좌. 특정 은행 홍보해 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얘입니다. 신한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 이 사람도 이 그릇 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예금이 있는데 지금 일단 비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B가 A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안 그러면 A한테 옛날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A가 물건을 샀으니까 그 대금을 B한테 주거나, 안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B한테 이제 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이 공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넘기는 방법 두 가지. 하나가 수표제도입니다. 수표제도. A가 수표를 끊어요. 이 수표제도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 수표제도가 점점 없어져간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수표제도에서 윤곽을 알고 계시니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여기서 이제 수표를 발행합니다. A가. 당좌 수표가 있고 자기압 수표가 있는데요.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직접 끊어주는 그 자기압 수표. 은행이 자기가 자기 앞으로 지급 명령하는 게 자기압 수표고요. 당좌 수표는 이 A라는 사람이 은행한테 발행자가 A고 지급자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자기압 수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압 수표 많이 쓰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발행자가 예컨대 국민은행이고요. 지급자도 또 국민은행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위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발행자 국민은행, 지급인도 국민은행. 그러면 이 수표 끊어가지고 이용하다가 누구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근데 국민은행으로 다시 가면은 국민은행이 지급을 해줍니다. 자기가 자기 앞으로 지불을 명령하는 수표다 그래갖고 자기 압수표입니다. 자기 압수표. 당좌 수표는 A가 당좌 예금을 한 다음에 발행자가 A예요. A가 발행자가 되고 지급자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의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지불 명령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수표를 끊었어요. 수표를 끊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기압 수표에 대응되는 예금은 우리가 별단 예금이라고 그러고요. 당좌 수표에 대응되는 예금은 당좌 예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복잡하니까 생략하시고, 아무튼 수표를 끊어주면 B한테 수표를 줬습니다. 그럼 B가 수표를 받으면 B가 이 수표를 가지고서 이제 신한은행에 가죠. 신한은행에 가죠. 물론 이제 국민은행에 가면은 더 쉽죠. 국민은행에 가면 되는데, 어쨌거나 국민은행으로 간다고 칠까요? 국민은행으로 가든지, 신한은행에 가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수표를 제시합니다. 제시하고서 내가 A한테 받은 수표인데, 이 수표 금액만큼 이제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돈 줄 때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그냥 제 계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신한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신한은행이 이제 그 국민은행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아, 이거 수표 당신 내가 발행한 거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대신 줄 테니까 너는 우리한테 이 돈 줘. 그러면서 이거를 국민은행에 받죠. 받는데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국민한테 현금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 은행이 각각 한국은행, 중앙은행에 중앙은행 당좌 예금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당좌 예금을 갖고 중앙은행이 여기서 일부를 감액하고 이쪽에 일부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여기 가게 되면 그런 은행끼리의 그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원어치라고 치면 10만원어치라고 치면 이 10만원어치의 공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10만원어치의 공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10만원어치. 어치의 공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예금 계좌에, 이 그릇에, 자기 어카운트에 가공의 공이 10만원어치만큼의 가공의 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B는 지급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지급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급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급 받았다 그러니까 수표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표입니다. 수표제도. 수표제도에 의해서 A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이 공들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거래에서 현금을 썼나요? 안 썼나요? 현금 사용 안 했습니다. 현금 사용 안 하고도 A가 B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물품 대금을 아니면은 갚아야 될 원리금을 지급한 겁니다. 수표제도. 다음 온라인 이체제도를 볼까요? 온라인 이체제도는 설명이 더 간편하죠. 온라인 이체제도.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창구에 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든지 저쪽 B한테 송금해 주세요라고 하든지 또 폰뱅킹을 이용하든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든지 ATM 기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자판 두들기고 나면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되죠? 엔터 치면은 복잡할 것 없이 그냥 어떤 금융 전산망에 의해서 이 공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죠. 예.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A는 B한테 대금을 지급했고 B는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금 쓰였습니까? 현금 안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들은 전문화된 지급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죠.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General Acceptability, 일반적 수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의 공은 전문화된 지급산이면서 널리 통용되는 지급산입니다. 곧 화폐인 겁니다. 이래서 이정 가능 요구불 예금도 현금과 마찬가지의 화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경제학자들이 엉터리 설명하고 있는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글리츠인가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죠. 제가 그분의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10년 전인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들춰본 적도 있고요. 기존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를 제가 많이 들춰봤습니다. 맨큐라고 있죠? 맨큐라는 분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가요? 맨큐. 이렇게 썼나요? 그레고리 맨큐라고 그러죠. 이분의 그 경제학 교과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폐를 어떻게 정의할까 하고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티글리츠도 마찬가지고. 요구불 예금은 이전 가능이라는 말 안 쓰고요. 이분들의 얘기는 요구불 예금은 수표를 끊을 수 있으므로 화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수표를 끊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영어로 체컵을 그러죠. 체컵을. 맞나? 이렇게 쓰나요? 예, 체컵을. 수표를 끊을 수 있으므로 화폐다. 스티글리츠는 조금 설명합니다.
그 요구불 예금에서는 수표를 끊을 수 있고 수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구불 예금은 화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큐 선생님께서는, 맨큐 교수는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요구불 예금은 화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설명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티글리츠처럼 먼저 설명을 합시다. 여기서 수표를 끊을 수 있다. 수표는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화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표가 현금처럼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수표가 화폐지 왜 예금이 화폐죠? 자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수표는 현금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 화폐다. 여러분 논법이 맞습니까? 스티글리츠의 설명대로라면 수표가 머니, 화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아요. 요구불 예금에서는 언제든지 현금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언제든지 현금을 찾게 되면 이제 요 점선 동그라미가 이제 이렇게 실선 동그라미 물리적 실체가 되는 거죠. 현금이 되는 거예요. 현금.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자를 설명한 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요구불 예금에서는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화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글쎄 현금을 인출해서 이 현금을 가지고 B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화폐 역할을 한 건 뭐죠? 이겁니까? 이게 화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얘가 현금이. 그런데 이게 화폐다? 설명이 잘못됐죠? 맨큐 교수처럼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화폐다? 아니죠.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이전 불가능 요구불 예금을 가지고 계시면요. 그때는 현금을 찾아야 됩니다. 현금 찾아가지고, B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요구불 예금이 화폐로 사용이 안 됩니다. 직접 화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금들이. 오로지 현금만 화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구불 예금 그 중에서도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수표제도나 온라인 이체 제도를 수반하는 그 이체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요구불 예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절차에 의해서 직접, 다이렉트리죠. 직접 공에서 공으로, 직접 계좌에서 계좌로 이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들이 화폐인 겁니다. 그래서 화폐는 이 공이 화폐인 겁니다. 공이. 계좌가 화폐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경제학자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화폐의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화폐의 정의에 근거해서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그 이론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